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원파이가 그동안 보내왔던 개인적인 사정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하면서 좀 편한 마음으로 이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리플 관련되는 소식들 때문에 상당히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저도 오늘 원래 영상을 찍으려고 예상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여러분들 댓글에 나이도 들고 하니까 참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저도 항상 그동안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내왔는데 사실 제가 한 2개월 정도, 한 몇 주 정도의 건강 관련해서 좀 약간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00% 건강하다 하면서 지내왔던 저에게 오른쪽 무릎에 약간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그 문제가 생겼던 것은 저희 집사람이 허리를 약간 다쳐서 허리를 물리치료하는 그런 상태에서 물리치료하는 선생이 집에서 집사람하고 특히 이제 왼쪽 다리에 힘이 약하니까 왼쪽으로 이제 축구공을 마당에서 차는 운동을 좀 하라고 해서 저도 집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로 이제 왼발로 축구를 한 3주 가까이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언젠가 오른쪽 무릎이 좀 아프게 느껴져서 왜 오른쪽 무릎이 아프지 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나도 오른쪽 무릎이 좀 아프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된 게 무리하게 왼발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오른쪽 무릎에 문제가 좀 생겼다 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 번 운동을 하고 특히 이제 골프를 치고 할 때도 이 무릎이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하게 느꼈던 것이 몇 번 있었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난번 연구소에 이제 우리 연구소에 은퇴하신 분들하고 이제 골프 시합을 하는데 무릎이 불편하니까 이번에는 18호를 제대로 이 무릎 가지고 돌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걱정을 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정석대로 골프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골프를 쳤는데 마침 그 세 번째 홀에서 파4짜리인데 세 번째 홀에 그린에서 제가 이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목 단체 한 8개 팀이 모여 있는 공식 시합에서 이글을 하고 세컨샷이 골대를 맞고 이게 홀인 하는 걸 쳐다봤을 때는 상당히 좀 상쾌하면서 이렇게 무릎 다쳤던 것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조심하니까 이런 기회가 저에게 오는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무릎 운동을 중심으로 하지 않던 거를 무릎 운동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100% 무릎에 관련돼서는 크게 문제하지 않을 정도로 완치가 됐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이제 항상 건강 관리를 잘 하시라고 했던 그 댓글 다시는 여러분들에게 무릎이 아파 보니까 그 말들이 정말 빈말이 아니고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말들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댓글 달았던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건강을 더 관리를 해서 정말 파이코인이 대박 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는 계속 여러분들 앞에 영상을 올릴 걸로 좀 기대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어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어제 영상에서는 주로 이제 좀 편하게 그동안 이제 일론 머스크와 이제 저커버그가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게 뭔지 정말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암호화폐가 얼마나 활성화될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영상을 올렸는데 또 그게 이제 썸네일도 제가 평소에 하는 그런 포인이 아닌 바보야 문제는 블록체인이야 라는 이런 썸네일을 달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회수가 10개 중에 꼴찌였습니다. 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게 제가 올린 영상을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까 항상
초조하게 쳐다보는 그 순위가 갑자기 10개 중에 10등 이렇게 나오고 평소보다 적게 나왔다는 마크가 뜨면은 그게 왠지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게 10등에서 10위라는 꼴찌를 탈피하고 싶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우리가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이코인을 하면서 파이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은 그래도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은 셀라화하는 코인하고 리플하고는 사촌관계에 있고 그 뿌리가 서로 같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리플의 인프라 구축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 리플이 마침 SEC를 통해서 일단 승소 판결이 났다 하는 뉴스는 제게는 상당히 큰 뉴스고, 이 파이코인 하는 바이오니어들에게는 뭐 반가운 소식이 아니냐. 물론 이제 리플을 투자하는 분들에게도 뭐 한 60% 70% 가까이 급등을 했으니까 도움이 되지만은, 저는 그런 것들은 지금 뭐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그 자산 토큰화가 되면은 리플이 천불 가는 거는 피넛입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뭐 몇십 프로 올라갔던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SC가 이런 법정에서 리플을 정권이 아닌 걸로 인정을 함으로써 법적인 어떤 그 명확성이 만들어지 감으로써 다른 코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엄청나다. 이것이 이제 파이코인을 하는 우리 파이오니어들에게도 엄청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리플이 이제 물론 거기서 이제 판결 났던 걸 보면은 제가 자세하게는 판결 났던 걸 보면은 초기에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했던 것은 정권일 수 있으나 그 이후에 거래소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됐고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투자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 판매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알트코인이 정권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는 확대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해석이 나옴으로써 에이더라든가 XRM이라든가 많은 코인들이 영향을 미쳐서 상승을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뭔가 규제가 명확하게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 그 학원 의원 어떤 분은 이 판결을 토대로 앞으로 입법을 해야 되겠다 하고 벌써 이제 입법 조치도 할 것 같이 얘기하고, 뭐 거기에 이제 리플의 CEO 그 갤링하우스는 상당히 그동안 노력해왔던 모든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도 간단히 하는 등 앞으로 이 얘기들이 계속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파이코인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큰 뉴스거리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앞으로 파이코인이 오픈넷 갈 수 있는 걸림돌을 제거한 것 중에 큰 걸림돌이었다. 왜? 규제의 명확성이 좀 더 명확하게 가고, 이것이 이제 그 SEC에서 하는 일은 당신은 요것만 주로 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업무 분장이 확실하게 될 거 아니냐, 이런 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이런 뉴스들을 파이코인과 관련해서 한번 나눠보고, 이렇게 이제 파이코인을 홍보하고 있는 원파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도 드릴 겸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드린 것처럼 전 세계 대형 은행들은 크립토에 올인을 하고 있다 해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 놨었는데, 홍콩의 민간 암호화폐 평가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민간화폐 평가 기관을 만들어서 화폐 평가를 이제 여기서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후오비하고 쿠코인이 참여한다. 쿠코인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창립 멤버에 대한 얘기도 좀 하면서 상당히 그 젊은 친구가 마운트 콕스의
암호화폐 채굴을 해서 팔고 하면서 이런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부자들만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금융 시스템이 좀 더 보통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게 쿠코인, 그 쿠코인 이제 그래서도 참여한다 이런 포인을 했고, 홍콩 통화청에서도 이제 UAE 중앙은행하고 양국 금융 인프라, 금융 시장 연결성, 암호화폐 규제 개발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홍콩이 UAE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것도 이게 또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영국과 미국 대형은행도 크립토에 이제 올인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고, 그 마스의 실물자산 토큰화 테스트, 이게 마스는 싱가포르 금융청을 마스라고 제가 이제 지난번 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여기에서도 실물자산 토큰화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HSBC라든가 스탠다드 차터스하고 PBS 등 11개의 대형사가 들어가서 있다든가, 유럽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은행 보유 암호화폐를 위험 가중치를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유럽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그 BIS 전 세계 은행의 자기 자본의 1%에서 2%로 코인 보유 허용치를 정액했다. 1%에서 2% 정액해서 이렇게 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액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난 큰 변화가 되고,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 대형은행들이 크립토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각국의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국내에서 제가 뉴스를 보고 한번 메모를 했던 것들은, 지난번에 이제 새마을금고가 요즘 이제 국내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새마을금고가 가지고 있는 국고채하고 이 통화안정증권 채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국고채하고 통화안정증권 채권을 담보로 해서 한매조건부 채권을 5개 은행이 담보로 돈을 지급했다. 이것이 이제 한매조건부 채권이 RP라고 이제 영어로 약자로 나와 있고, 이것이 레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한매조건부 채권이 이게 RP 레포에서 리프체싱 어그리먼트 뭐 이런 약자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담보로 가지고 있는 거를 맡겨고 내가 만일에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담보로 맡겼던 거를 그 사람들이 팔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어떤 어그리먼트 같은데, 여기에 처음 저는 이제 그 레포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실제로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마찰이 없고 정확하게 실시간 정권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게 바로 이제 한매조건부 채권 관련되는 이런 것들 이전하는 것을 정권 금융 레포 산업에는 획기적이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마찰이 없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정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했던 회사가 HQLA, 하이퀄리티 리퀴디티 어세스라고 하는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바로 분산 원장 DLT 기술,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권이라든가 그런 금융의 레포 산업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DLT 활용이다. 이 HQLA에 어떤 그룹들이 참여하고 있느냐? 골드만삭스하고 시티은행, R3, UBS, JP모간, BNP, BNY 멜론, 정말 대형 은행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여기에 이제 R3라는 것이, 이 R3라는 게 상당히 미국에서도 그 세계 최대 규모 블록체인 컨소시엄,
코다라는 것을 개발해 놓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R3, 이게 이제 세계 최대 규모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R3라고 하는데, SBI 그 소프트뱅크 하고 SBI 리플 아시아하고 뭐 이런 데서 이미 R3하고 관계를 맺어서 SBI R3가 발족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SBI 리플 아시아, SBI는 리플에 이미 투자를 했고, 이 SBI 리플 아시아하고 SBI R3, 이렇게 해서 R3는 세계 최대 규모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컨소시엄을 유지하고 있는 코다라는 데는 유로 클리어라는 데하고 UAE 중앙은행하고 DTCC라는 이런 대규모의 은행들하고의 협력이 되어 있고, EEA 엔터프라이즈 이드름 얼라이언스하고 하이프레츠하고 R3가 하모니아를 출시해서 이렇게 플랫폼끼리 서로 교차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레포 산업이 얼마나 우리에게 뭐 크게 미칠지,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지 싶어서 저도 이제 설명을 해놓고 여러분들께 강조는 하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우리나라 은행이 대은행에서 새마을금고에 이렇게 조건부 한매 채권을 교부하고 했을 이럴 때 이런 그 R3라든가 하모니아라든가 코다에서 개발했던 이런 플랫폼을 쓰면은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여기에 기본이 되는 것이 리플입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해외 송금이라든가 이런 정권 토큰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이전과 관련되는 인프라를 엄청나게 구축해 놓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엄청난 대형 금융업계가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인프라가 이게 우리하고는 별 크게 문제가 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크게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 그 별표를 해서 설명을 하려고 드렸던 게, 미국 클리어런스 하우스가 리플과 스텔라를 국경 간 결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리플은 국가 간이라든가 대은행 간의 도매 쪽으로 하면은 스텔라는 개인 간이라든가 소매 쪽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리플과 스텔라를 국경 간 결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런 그 클리어링 하우스, 결제회사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참 큰 그 기반을 지금 닦아 놓고 있고, 여기에 이제 리플하고 스텔라가 그런 그 정권화 토큰화가 되어 있는 것들을 해외 송금이라든가 이렇게 NFT 거래라든가 이런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래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거기에 우리가 그 파이코인은 앞으로 이런 그 3,700 뭐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엄청나게 거기에 기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리플이 규제가 명확하게 바뀌어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앞으로 우리 그 파이네트가 메인넷이 오픈될 수 있는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거에 상당히 반가움이 들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봅니다. 그 SC에 등록된 암호화폐 전문 자산관리사가 암호화폐가 낙관적인 이유를 6가지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제가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SC의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정리를 했던 건데, 암호화폐 규제 문제가 게리 겐슬러가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바이낸스하고 SEC 및 법무부 조치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소위 말해서 바이낸스의 소송 관련되는 이런 문제, SEC하고 법무부 조치 등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블록렉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토큰화 연구에 몰두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암호화폐 낙관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건강한 랠리를 하고 있다. 이 비트코인은 상반기 가장 좋은 수익을 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상반기 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좋은 것을 냈다. 이런 표현을 썼고, 여기에 이제 6번째가 실시간 결제 및 자산 투명성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인정됨에 따라 자산 토큰화가 사용이 증가가 전망된다. 실시간 결제, 자산 투명성, 이름으로써 이제 상당히 많은 것이 자산 토큰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우리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거래가 가능하게 하고 자산 토큰화를 통해서 하게 되고, 이제는 뭐 홍콩에서도 리플을 통해서 부동산 토큰화 시킨다고 하니까 부동산도 쉽게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계약이 가능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인프라가 곧 우리에게 닥쳐올 것 같다. 그러면 우리 파이네트워크는 이 파이네트워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와 같은 자산 토큰화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부담 없이 원파이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떤 뭐 제가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그런 인프라들이 이제는 SEC의 규제가 좀 명확해지면은, 아직도 불투명한 거는 몇 가지 있지만 해지면은 좀 더 우리 파이코인이 오픈됐 가는데 걸림돌이 제거되어서 언젠가 오픈돼서 뭐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